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남지훈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 세미나 주제는 저희 졸업생 이신 최정훈님의 어, 이 연구 주제고, 이제 Automated Material Handling System이라고 해서 반도체 팹에서 사용하는 AMHS에 대한 딥러닝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EEE Translation o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저널에 어셉이 된 논문이고요. 현재까지 인용수는 4회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Background,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M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MHS는 우리나라 말로 자동화 물류 이송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웨이퍼를 자동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장비와 공정 단계 사이에서 웨이퍼를 제 시간에 또는 올바른 위치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반도체 팹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공정 장비가 복잡하게 연결된 초대형 생산 라인입니다. 웨이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인력 중심의 수동 이송 방식은 속도나 정확성, 안전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AMHS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도입함으로써 제조 리드 타임이 단축되고 설비 가동률이 향상되었으며 운영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 및 품질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AMHS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돌아가고 있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기계 장치를 OHT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바닥에서 이동하는 무인 차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GV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서 보이시고 있는 이 기계 장치는 이제 OH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 시스템은 보통 이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하는 MES와 연동되어서 생산 스케줄 기반으로 이송 명령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동화 물류 이송 시스템, 이 AMHS에 딥러닝 기법을 도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HS의 운영과 예측은 주로 시뮬레이션 모델이나 단순 통계 기법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몇 가지 뚜렷한 한계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현실성 부족한 부분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팹의 복잡성과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실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또 기존 모델은 단기 예측은 가능하지만 다중 시점의 예측에 대해서는 오차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왜 이런 값이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반도체 팹에 이 AMHS 데이터가 이제 방대하고 다별량, 또 비선량, 시간 의존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복잡한 패턴과 장기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LSTM이나 DeepAR, NBIT, TFT와 같은 최신 모델들은 비선형 패턴 포착과 다중 시점 예측, 변수간 상호작용 반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딥러닝을 이제 AMHS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처리량 예측과 운영 효율화, 그리고 생산 안정성 강화, 현업 활용성 증대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처리량, 즉 뭐 스루풋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처리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리량은 자동화 물류 이송 시스템의 현재 시스템 부하, 워크로드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 요청이 접수된 순간부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열에 존재하는 작업 수량을 의미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트랜스포 요청이 왔을 때 이 OHT를 통해서 웨이퍼가 들려서 이제 원하는 지점에서 언로드가 되고 트랜스포가 컴플리트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트랜스퍼 큐, 대기열에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작업량들이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것을 스루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AMHS가 얼마나 많은 운송 작업을 수행 중인지를 이 지표값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량에서는 이제 특정 시점의 상태를 기록하고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동하는 순간적 지표로서의 특징이 있고요. 또 장비 혼잡이나 또 이송 지연, 또 자원 부족 등의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상태의 대표 지표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AMHS에는 이제 OHT 또는 레일 또는 저장소라고 하는 이제 스토커라는 어떤 저장소의 자원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루풋은 이제 앞으로의 운영 효율성을 좌우하는 선행 변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량을 통해서 생산 스케줄링을 최적화하고 또 OHT나 스토커를 사전에 배치하는 등의 자원 배분 효율화 그리고 공정한 변목 현상을 사전에 완화시키는 WIP (Work in Process)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대규모 생산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처리량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동화 이제 이속 시스템의 처리를 예측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계는 시뮬레이션 중심의 연구입니다. 기존 다중 시점 예측 연구는 시뮬레이션 환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도체 팹은 수많은 변수가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환경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 성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측 구간 증가에 따른 성능 저하 측면입니다. 기존 모델들은 예측 시점이 짧을 때는 성능이 양호했지만 예측 구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급격히 커지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는 멀티 호리즌 포캐스팅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며 기존 접근 방식으로는 이러한 장기 예측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석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는 LSTM 기반 모델을 사용해서 이상 탐지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예측 성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해석 가능성이 부족했습니다. 즉,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는 엔지니어의 현업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연구의 목표는 AMHS 처리량을 다중 시점으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순히 딥러닝 모델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 정제, 모델링, 해석 가능성 확보까지 이어지는 세계적인 예측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실제 반도체 팹에서 발생하는 AMHS 로그와 메시지를 표준화된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업 일정, 교대 시간, 공휴일 등 사전 변수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학습 데이터 정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이상치를 자동 탐지하고 보정하여 모델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기반 다중 시점 예측 단계에서는 LSTM, DeepAR, MBIT, TFT와 같은 최신 시계열 예측 모델을 적용하고 앙상블을 통해 최적 성능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TFT 모델을 활용해서 예측 결과에 대한 해석 가능성도 함께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런 방법론은 단순히 예측을 잘한다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품질 관리와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고 결과 해석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접근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각 단계를 한 개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여러 시스템에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각종 로그와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정제하는 것이 예측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실제 반도체 팹에서 운영 중인 그 AMHS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AMHS 컨트롤러 로그 파일과 생산 시스템과 AMHS 간 교환되는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파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재된 또 데이터는 단일 이벤트 수준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이제 평균값으로 집계해서 안정적인 시계열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하고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생성된 데이터셋은 단순한 처리량 값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워크인 프로세스인 WIP의 저장 상태, 그리고 웨이퍼 이동 요청량, 그리고 전송 시간 등의 시스템 상태 변수와 그리고 작업 일정, 그리고 공휴일 여부, 그리고 교대 시간과 같은 그 외부적인 변수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요인이 처리량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학습에 적합하도록 이제 데이터는 정교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정교 방식은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했고 모든 변수를 0과 1 사이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단위가 다른 변수들도 동일한 스케일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하였고 또 학습 안정성까지 확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단계는 학습 데이터 정제 과정입니다. 반도체 제조 현장의 AMHS 처리량 데이터에는 종종 간헐적인 이상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목적지로 순간적으로 이송이 몰리거나 OHT 차량이 일시적으로 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치는 비록 짧게 나타나고 곧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상치를 그대로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키면서 모델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노이즈를 중요한 패턴으로 잘못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라는 비지도 학습 기반 이상치 탐지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데이터 공간을 반복적으로 분할하면서 특정 점을 얼마나 쉽게 고립시킬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 데이터는 여러 번 분할을 해야 고립되는 반면에 이상치는 적은 분할로도 쉽게 고립되기 때문에 빠르게 식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상치를 탐지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지된 이상치는 단순히 제거하지 않고 선형 보관을 통해서 대체를 하였습니다. 보관을 사용하면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의 값을 연결해서 자연스러운 추세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보존하면서 이상치의 왜곡 효과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모델이 실제 패턴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실험에서도 이상치 보정을 수행했을 때 딥러닝 모델의 예측 성능이 2%에서 최대 6%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 연구의 핵심 단계인 딥러닝 기반 다중 시점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통계 기반 모델은 복잡한 패턴과 이상치가 많은 AEM-HS 데이터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신 딥러닝 시계열 모델을 활용해서 미래의 여러 시점의 처리량을 동시에 예측하는 어, 다중 시점 예측, 멀티 호리즌 포캐스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딥러닝 모델은 LSTM, DeepAL, MBIT, TFT 등이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이 모델들에 대해서는 이후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은 개별 모델에서 이제 가장 성능이 좋은 3개를 선택해서 소프트 보팅의 앙상블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수학적으로 앙상블은 개별 모델의 평균 오차보다 낮거나 같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예측 성능을 안정화시키고 단일 모델의 한계를 보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석 가능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TFT 모델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Variable Selection 모드를 통해서 어떤 변수가 예측에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고 Attention Mechanism을 통해 어떤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확한 예측을 넘어 시스템 분석가 엔지니어의 의사결정 지원에 직접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이 모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딥러닝 기반 시계열 예측 기법 중 하나인 LSTM 모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STM은 순환 신경막, 즉 RNN의 한 종류로 시계열 데이터의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입니다. 기존 RNN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거 정보가 해석되는 문제가 있는데 LSTM 같은 경우는 내부의 셀 스테이트와 게이트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는 유지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LSTM은 크게 3가지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 인풋 게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인풋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입력 중 어떤 정보를 저장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forget gate가 있습니다. 과거 정보 중 어떤 것을 버릴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output gate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정보를 다음 단계로 전달할지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LSTM이 이제 긴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중요한 패턴을 잃지 않고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LSTM을 이 AMHS 처리량 예측 모델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하게 되었고, 입력값에는 과거의 처리량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휴일 여부, 그리고 작업 일정, 교대 시간 등과 같은 사전적 변수를 함께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단순한 수치 패턴뿐만이 아니라 생산 일정이나 운영 환경이 처리량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다양한 변수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는 이 LSTM 구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LSTM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딥러닝 모델과 함께 양성분을 하여서 성능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딥러닝 기법 중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 이제 딥AR입니다. 딥AR은 아마존에서 개발한 확률적 시계열 예측 기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택드 LSTM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단순히 단일 예측 값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구간에 대한 확률 분포를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측보다 불확실성을 반영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작 원리를 보면은 딥AR 같은 경우 학습 과정과 예측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과거 시계열 값과 함께 공휴일, 교대 시간 등과 같은 사전 변수를 입력합니다. LSTM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률 분포의 파라미터, 즉 평균이나 분산 등을 추정하고요. 실제 값과 비교하면서 티처 퍼싱 기법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예측 과정에서는 학습된 분포에서 샘플링을 수행하여 미래 여러 시점의 값을 확률적으로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점 예측뿐만이 아니라 예측의 신뢰 구간과 변동성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이 연구에서는 딥AR을 AMHS 처리량 다중 시점 예측 모델 중 하나로 적용을 하였는데요. 특히 이 데이터 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딥AR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험 결과에서도 딥AR이 개별 모델 중에서 예측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용한 딥러닝 모델은 엠비츠 모델입니다. 이 엠비츠는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그 Fully Connected Network 기반 시계열 예측 모델입니다. RNN이나 CNN 같은 복잡한 구조를 쓰지 않고 단순한 MLP 기반으로도 최신 성능을 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트렌드와 어떤 시즈널리티를 명시적으로 분리해 학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MPG는 그리고 동작 원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블록 단위로 쌓인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이 입력 시계열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백캐스트 블럭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노이즈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forecast는 블럭에서는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블럭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점점 더 정교한 예측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T는 실험 결과를 보면은 안정적이고 또 해석 가능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딥러닝 모델은 TFT, Temporal Fusion Transformer입니다. TFT는 이제 구글에서 제안한 시계열 예측 전용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입니다. 기존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시계열 데이터 특성에 맞게 가변 길이 입력 처리와 다별량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높은 정확도뿐만이 아니라 해석 가능성까지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FT는 구조적으로 세 가지 핵심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Variable Selection Network입니다. 입력 변수 중 중요한 것만 선택을 하고 불필요한 변수는 제거하기 때문에 다변량 데이터에서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 게이팅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각 레이어 층에서 정보가 가접합되거나 불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블로킹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를 통해서 모델을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입니다. 특정 시점과 변수에 집중해서 어떤 요인이 예측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 어텐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예측 성능뿐만이 아니라 어떤 변수가 스루풋에서 가장 크게 기여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통해서 이 어떤 해석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이제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어,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실험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실제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단순히 시뮬레이션이나 가상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생산 라인에서 발생한 AMHS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MHS 컨트롤러 로그와 그리고 이 MES라는 서버에서 메시지 교환 내역을 실시간 파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했고, 전체 데이터는 11개월 동안 축적된 시계열 데이터로 충분히 긴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서 계절성이나 패턴, 이상치까지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시간 단위로 집계로 이제 어그리게이션해서 사용을 했고, 단순 처리량 값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 시스템 상태 변수, 즉 WIP 저장 상태나 웨이퍼 이동 요청량 또 전송 시간, 그리고 작업 일정, 교대 시간, 공유 여부 등 다변량 변수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처리량에 영향을 주는 운영 요인까지 반영된 풍부한 데이터셋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 민맥스 정교화를 적용해서 모든 변수를 동일한 스케일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간헐적 이상치는 이 전처리 과정에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통해 탐지 및 보정을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모델의 학습에 적합한 정제된 고품질 시계열 데이터셋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데이터와 이, 이 시계열 데이터는 이 교차 검증 기법을 적용해서 특정 기간을 학습하고
그리고 다음 기간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측 성능의 일관성과 안정성도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험 진행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측 결과 분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실험의 목적은 이 제안한 딥러닝 기반 예측 프레임워크가 실제 데이터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작하는가를 어, 이전의 기존 기법과 비교하고자 진행을 하였고요. 이 아리마나 VL, 그리고 사리마와 같은 전통적인 통계 모델보다 제한된 방법론이 확실히 높은 성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네 가지 딥러닝 모델, 뭐 LSTM, DeepAR, MBITS, TFT 등과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DeepAR 모델이 제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앙상블 형태로 가진 모델이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모델을 결합한 앙상블 방식이 더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예측을 가능하게 함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실험은 이제 강건성 평가입니다. 이 강건성 평가의 목적은 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평균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시간 구간이 달라지거나 데이터 특성이 변해도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건성 평가를 위해서 시계열 교차 검증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즉, 특정 기간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고 그 직후 구간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모델이 시간 변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한한 딥러닝 기반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시점과 구간에서 성능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앙상블 모델은 단일 모델에 비해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실제 반도체 팹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운영 환경에서도 신뢰성 있는 예측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상치 보정의 효과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반도체 팹의 AMHS 처리량 데이터에는 간헐적으로 이제 이상치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정 구간에 갑작스러운 운송 집중이나 차량 배정 오류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값들은 지속적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 학습 시에 노이즈로 작용을 해서 예측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해서 이상치를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탐지된 이상치는 단순히 제거하지 않고 선형 보관 방식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치 보정을 진행을 한 것과 안 한 것을 비교한 결과 미상치 보정을 진행했을 때의 딥러닝 모델 결과가 정확도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2%에서 6%까지의 범위 내에서 개선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품질 관리가 예측 성능 개선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행한 평가는 interpretability, 즉 해석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딥러닝 모델이 강력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통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블랙박스라고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조 현장에서 결과의 원인과 근거를 파악해야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TFT 모델을 활용해서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Variable Selection Network를 통해 예측에 기여한 주요 변수를 가중치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점별 어텐션 분석을 통해서 모델이 어느 시점에 집중했는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측 결과에 영향을 준 핵심 시점과 이벤트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해석 기능 덕분에 이 모델이 단순히 정확한 숫자만 제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운영 엔지니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확장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어느 시점에 어, 그, 이제 빨간색 점이, 주황색 지점이 이제 예측을 진행한 구간이고, 이 아래에 이제 다수, 이 실점, 이제 점선으로 이제 표기된 것이 이제 attention value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각각 이제 attention에 대해서 측정한 값인데, 어느 시점에서 이 예측을 더 중점으로 가중치를 줬는지에 대한 시점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시점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느 변수가 제일 많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상대적인 부분으로 이제 중요도 점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막대가 클수록 그 변수가 예측 성능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를 보면 이제 공유 여부와 교대 시간, 변수가 제일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AMHS 처리량이 단순한 물리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운영 일정과 근무 패턴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보조적인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어 이는 모델이 자동으로 중요한 신호와 덜 중요한 신호들을 구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그림, 피겨를 통해서 어떤 단순히 예측이 잘 되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왜 예측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실제 반도체 제조 팹의 AMHS 처리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딥러닝 기반 다중 시점 예측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시뮬레이션이나 통계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 현실 데이터를 반영한 정밀한 예측이 가능함을 입증했는데요. 어, 제안한 딥러닝 모델들이 전통적인 통계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특히 DeepAR은 단일 모델 중에 최고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은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된 성능을 달성을 했다는 것도 입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상치 보정을 통해서 예측 성능이 더 향상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는 데이터 품질 관리가 모델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FT 모델을 활용해 변수 중요도 및 시점별 영향 요인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현업 엔지니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지원이 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예측 성능을 높이는 데 이 연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고요. 이를 통해 운영 효율화나 병목 해소, 그리고 생산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 즉 설비 로그나 센서 데이터와 통합하거나 어떤 원인 분석, 그리고 조치 추천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AMHS 시스템을 넘어서 전체 반도체 제조 운영 최적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